우리가 어떤 정보를 만약에 아무런 생각 없이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 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이 되겠지. 예를 한번 들어보는 거야. 이걸 그냥 단순히 문제풀이식 공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내가 만약에 정보를 그냥 처리하는 사람이라면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 되겠지. 또는 정보를 머릿속에 잘 암기하고 있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 될 거야.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학력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선생님이 학력고사 세대거든. 그러니까 학력고사라는 건 뭐냐면 대학교에다가 원서를 넣고 가서 시험을 보고 떨어지면 재수를 했던 그런 세상이 있었어, 옛날에는. 그게 바로 학력이라는 거였고, 시험 타이틀이 학력고사였어. 그럼 이 학력고사에서 이제 뭐로 바뀐 거냐면, 이 학력고사라는 시험이 수능 시험으로 바뀐 거거든. 그럼 수능은 얘들아 학력이라고 불러, 능력이라고 불러? 능력이라고 부른다는 말 들어봤지? 수학 능력 시험이란 말이야. 그럼 수학 능력이라는 그 능력은 학력과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옛날에는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머릿속에다 저장하느냐가 우리 때에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의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느냐에 따라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을 가리겠다는 거거든. 왜? 정보는 너무 많으니까. 쌤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럼 정보가 너무 많은데 이렇게 무수히 많은 정보를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게 효과적이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보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사에 어떤 문제가 하나 생긴 거야. 근데 그 문제를 어떤 사람이 해결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럼 그 사람한테 학력이 높다고 그래? 능력이 좋다고 그래? 능력이 좋다고 얘기를 한다고. 이런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말을 바꾸면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뭐라고 그래? 문제 해결력이라고도 부르고 해결 능력이라고도 부른다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말 속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말이 전제되어 있냐면 독해력이라는 게 전제되어 있어. 뭐가 전제되어 있다고? 독해력. 그럼 독해력이라는 말은 뭐냐면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야. 말을 바꾸면 얘들아 니네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니? 이게 아니고, 얘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데이터를 줄 테니까 이 데이터를 한번 처리해봐. 내 말 무슨 말인지 얘가? 그럼 데이터를 줄 테니까 처리해봐 이 말은 능력이지. 근데 어떤 게 없으면 이걸 처리를 못해? 독해력이 없으면 처리를 못한다는 거야. 그럼 이 독해력이라고 하는 게 바로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생각 독해다 이 말이야. 쌤 말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그러면 우리는 얘들아 능력을 키우려면 봤던 지문을 갖고 연습해야 될까? 본 적이 없는 지문을 가지고 연습해야 될까? 당연히 본 적이 없는 지문을 가지고 연습을 해야 온전히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시험이 내신 시험보다 불편한 이유는, 내신은 그래도 여러분이 봤던 지문이 많이 반영되어 나오는데 모의고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지문들이 나오니까 그게 여러분들한테 불편함으로 자리를 잡는 거예요. 자, 근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그 불편함이 편안함이 되는 순간이 와. 그럼 불편함이 편안함이 되는 순간이 뭔지 한번 생각해봐. 학력이라는 건 매번 시험을 볼 때마다 그 정보를 머릿속에 암기해야 되지. 자, 그런데 능력이라는 건 내가 한 번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습득이 되면 어떤 데이터가 오더라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지. 그러면 나중에는 시간이 훨씬 더 뭐할까?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어라는 시험을 보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영어라는 과목도 시간이 부족하고요. 수학이라는 과목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리고 사회 과목이나 과학 과목 같은 것도 문제 풀다 보면 시간이 부족할 때가 있고, 근데 그 과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어떤 게 보이냐면 글자를 읽고 이해하지 못하면 풀 수가 없다라는 게 생기기 시작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학 과목이라는 게 단순히 수리력이라고 하는 능력만 묻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1페이지에 있는 문제에서는 어때? 문제가 짧으니까 그냥 문제 유형대로 문제를 풀면 됐었는데, 어떤 게? 얘들아 어떤 게? 뒷페이지로 넘어가서 서술형 문제가 나오거나 단답형 문제가 나오면 문제의 길이가 어때? 갑자기 엄청 길어지지. 셋말 이해돼? 그럼 이게 뭘 말하는 걸까? 얘들아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게 뭔지 독해해봐. 그리고 나서 이거 독해 못하면 문제 못 푸는 거야? 라는 걸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겨울방학 때 정말 반드시 알려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떤 지문이 나오더라도 내가 내 눈으로 읽고
내 눈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자. 그러면 내가 2학년 때, 3학년 때 뭘 배우든 상관없이 훨씬 더 데이터를 처리하는 속도가 빨라지지 않겠니? 그럼 데이터를 처리하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건 공부하는 양이 많아진다는 얘기잖아. 똑같은 10시간을 공부했는데 어떤 사람은 데이터 처리 능력이 10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100이야. 그럼 똑같은 10시간을 공부해도 100인 사람이 압승을 거두겠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겨울방학 때 반드시 만들어야 될 능력이다. 그러니까 지식을 머릿속에 암기하는 건 한계가 있고 그건 지금 현재 우리 시험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야. 결과적으로 1등급이라고 하는 거를 가리는 시험은 다 능력이라고 하는 걸로 평가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독해력을 좀 길러보라는 뜻에서 지금 어려운 지문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사회 지문을 가지고 분석하는 수업을 들려줄 텐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서 이 얘기하고 수업할게. 지금부터 내가 설명하는 건 누구의 생각이야? 선생님의 생각이야. 이걸 명심해야 돼.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해서 풀었어 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가니? 그러면 너희들은 지금 이 수업 시간에 생각이라는 걸 할까 안 할까? 못합니다. 못합니다. 왜 못하냐면 내 생각을 듣기에도 바쁘거든. 그래서 수업을 많이 들으면 대학에 못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 진짜 명심해야 돼. 수업을 많이 듣는다는 건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는 거지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세 말 이해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나한테 주어진 이 시간에 수업을 듣는 이유는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온 거야. 그럼 생각하는 방법을 배운 다음에 생각은 누가 해야 돼?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데 그 여러분이 했던 게 바로 저번 주에 목요일 금요일 날 와서 끙끙거리면서 지문을 읽고 풀었던 그 시간이 지금 내 수업 시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거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고 가면 갈수록 수업 시간을 줄여나간다? 이건 굉장히 베스트다.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거다. 근데 가면 갈수록 수업이 점점 늘어난다? 이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라고 하는 거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져야지 수업을 듣는 시간이 많아지면 안 된다. 그럼 수업이 많아진다는 건 얘들아 학력적으로 가고 있는 거야? 능력적으로 가고 있는 거야? 학력적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좀 해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이 지문, 조금 전이 아니라 목요일날 금요일날 이 지문을 푸셨잖아요. 자, 푸는데 인문 지문보다 더 어려웠을 거야. 자, 왜 어려웠냐면 뭐 계산하는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보기 나오니까 손도 못 대겠고 이런 친구들 많았을 거야.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건데 설명을 듣기 전에 이거 하나만 꼭 명심해줘.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문을 출제하는 사람이야, 얘들아. 지문을 출제하는 사람이면 예를 들어 단락이 이렇게 문단이 5문단으로 되어 있는 글을 하나 썼다고 가정을 해볼게. 자, 그리고 나서 문제가 오른쪽에 이렇게 3문제가 주어졌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출제하는 사람이야,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이면 한 단락 읽고 오른쪽에 있는 1번 지우고 두 단락 읽고 두 번째 선택지 지우고 이렇게 지우는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읽고 이해한 상태에서 문제를 그냥 쭉 풀어내는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까? 당연히 후자지. 그지? 여러분이 만약에 독해력이 좋은 사람을 뽑고 싶어. 한 친구는 한 문단 읽고 지워, 두 문단 읽고 지워 이렇게 푸는 친구가 있어. 한 친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쭉 읽어. 읽더니 아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하느니 문제를 풀어. 어느 쪽을 너희들 같으면 독해력이 좋은 친구라고 할래? 당연히 후자죠. 자, 그러면 이 두 친구의 차이를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을 봐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선택지가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는데 만약에 각 문단의 내용을 하나씩 지워갈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선택지의 배치조차도 한 단락 읽으면 1번 지워지고 두 단락 읽으면 2번 지워지고 이렇게 배치하지 않았을까? 자, 그런데 우리는 선택지 지우보다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문단의 순서야, 문장 길이 순서야. 문장의 길이 순서예요. 문장이 길수록 뒤로 가, 선택지가. 센 말 이해돼? 그럼 이건 뭐냐 하면 얘들아 한 단락 읽고 오른쪽에 선택지를 지우는 게 아니고 이 글 자체를 이해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글 자체를 읽고 이해를 해야 풀어야 돼 라는 말은 얘들아 쌤 봐봐. 여기 있는 글을 읽었니? 그럼 여기다가
내가 똑같은 문장을 써줄게. 대신에 말만 바꿀게. 그러면 이 말하고 이 말이 뭐하다는 걸 알아? 같다는 걸 인지해봐. 그럼 내가 너희들이 독해력이 있다고 인정해줄게. 새 말 이해돼? 그럼 생각해봐. 단락별로 읽으면서 지워나가는 거라면 정보량이 많겠어, 적겠어? 이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얘기한 거야. 자, 단락별로 읽으면서 지워나가야 되는 선택지라면 정보량이 많은 거야, 적은 거야? 많은 거죠. 정보량이 무려 5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세 문제라면 15개의 정보가 존재하는 거잖아. 맞아? 자, 그런데 이걸 다 읽은 상태에서 세 문제가 스트레이트로 풀리네? 정보량이 적은 거야, 많은 거야? 훨씬 적은 거죠. 쉽게 말하면 정보의 량을 가지고 여러분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정보의 이해도를 가지고 평가하는 거란 말이야, 시험 자체가. 쌤 말 이해돼? 그럼 내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보여주고 싶은 독해가 뭐냐면 두세 문장만 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세팅되어 있는 문제를 다 푸는 걸 보여줄게요. 그러면 내가 이 두세 문장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못 풀었구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문장을 이해하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오늘 배워가면 된다 이 말이야. 새 말 이해돼? 근데 검증을 받아야 되니까 선생님이 쓴 지문을 가지고 해야 돼? 출제된 지문을 가지고 해야 돼? 출제된 지문을 가지고 해야 니네가 믿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수능 지문 가지고 하는 거야. 새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렇게 한번 순서대로 해보자 이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비문학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문단이 몇 번째 문단이라고 그랬어? 첫 번째 문단. 첫 번째 문단 중에 어디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 첫 번째 문장. 맞니 얘들아? 자, 그럼 선생님 보자. 선생님 보자. 독해하면 안 된다니까. 자,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했나 봐. 첫 문장을 읽은 다음에 요 글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한 다음에 첫 문단을 정리하면서 요 말 반복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읽었거든. 자, 그걸 어떻게 읽었는지 보여줄게. 자, 첫 번째 단락 갑니다. 경제학에서는 끊어봐. 증거에 근거한 정책 논의를 위해 끊어봐. 사건의 효과를 평가해야 할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가 돼 있어. 그지? 자, 선생님 봐. 그리고 이제 가만히 들여다보는 거야. 얘들아, 제발 첫 번째 문장만 제발 들여다봐. 자, 경제학이라고 하는 거는 얘들아 뭐를 하는 거냐면 사건의 효과를 평가해가지고 뭐를 하는 거야? 정책을 논의하는 거야. 맞아? 지금 선생님이 이 문장 내 마음대로 다시 풀어놨지? 그럼 물어보자. 경제학은 정책이라고 하는 거를 논의하는 거거든? 근데 이 정책을 논의할 때 이 정책을 쓸지 말지는 뭘 가지고 판단해야 돼? 효과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야. 맞아, 맞아. 예를 들어서 이런 정책을 펼치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정책 펴 안 펴? 피겠지. 이런 정책을 펴봤자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럼 펴 안 펴? 안 피겠지. 지역 화폐를 사용하면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 정책 펴 안 펴? 피겠지. 자, 그럼 선생님은 요 문장 하나를 가지고 자, 쌤 봐. 머릿속에서 무슨 작동을 하기 시작하냐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 정보들이 막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야. 데이터로. 이해돼? 자, 근데 이건 누구 얘기야? 선생님 얘기야. 여러분들은 이 데이터가 없다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데이터가 없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딱 데이터 아는 게 3가지밖에 없어. 경제학 얘기구나. 그런데 정책이라고 하는 걸 결정할 때는 뭘 가지고 결정하는구나. 효과 가지고 결정한다는 얘기구나. 이 문장 하나는 정리가 된 상태로 읽기 시작해야 돼.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앞으로 읽는 모든 정보는 다 날아가 버리는 거야. 정보가 점점점 다 달라 보인다고. 다시. 경제학에서는 정책을 논의할 때 뭘 따진다고? 효과 따진다고. 됐지? 자, 이제 두 번째 문장부터 반복이야. 들어봐. 어떤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이제 효과가 왜 주어로 등장했는지 느낌 빠보지. 왜지? 자, 쌤 봐봐 얘들아. 경제학이 먼저야? 정책이 먼저야? 정책. 정책이 먼저야? 효과가 먼저야? 효과. 효과가 있어야 정책을 피고 정책을 피는 게 경제학이잖아. 그러면 이게 되면 이거고 이게 되면 이거지. 쌤 말 무슨 말인지 얘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얘들아? 모든 글은 다 이렇게 쓰는 거야. 내 말인데 글은 이렇게 쓰는 거야 그냥 얘들아. 내 말 이해돼? 자, 그럼 읽어볼게. 효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사건 후의 결과와 끊어봐. 사건이 없었을 경우에 나타났을 결과. 나타났을에 동그라미 치고 별표 빵 쳐놔.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였던 거야. 나타났을 결과를 비교하는 일이다. 됐지? 자, 그럼 쌤 보자. 자, 요 막 효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사건 후에, 맞지? 사건 후에 무엇과? 결과와, 맞지 얘들아?
사건이 없었을 경우에 나타났을 결과라고 돼 있지. 그럼 쌤 봐봐. 왜 나타난 결과가 아니라 나타났을 결과야?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예를 들어볼게. 지역화폐를 사용합시다 라는 정책을 폈어. 그럼 그것에 대한 효과는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왜? 그 지역화폐라는 정책을 펼쳤으니까 그 효과를 눈으로 알 수 있잖아. 맞지? 그러면 지역화폐라는 정책을 펼치는 순간에 지역화폐라고 하는 정책이 펼치지 않았을 때에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가 없죠. 왜 알 수가 없어? 이미 사건이 발생이 돼버렸잖아. 이미 사건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 사건 발생 전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알 수가 없다고. 샘말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얘들아? 자, 그러면 잘 들어봐. 이게 독해가 돼야 돼. 이게. 요 단어가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던 거야. 자, 그럼 물어보자. 선생님 봐봐. 어떤 정책을 펼쳤어? 자, 그럼 이 정책을 펼친 뒤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눈으로 확인돼야 안 돼? 돼. 그러나 그 정책이 펼쳐지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가 없어. 확인돼야 안 돼? 안 돼. 무슨 말인지 얘가? 그럼 정책을 안 했을 때의 효과와 정책을 했을 때의 효과 중에 뭐는 알 수 있지만 정책을 했을 때의 효과는 알 수 있지만 정책을 펼치지 않았을 때의 효과는 알 수가 없다. 맞아 안 맞아? 그럼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 몰라? 모른다는 말을 하는 거야. 한번 봐.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나 봐봐. 이게 제일 중요했어. 비교하느라. 그런데 가상의 결과는 왜 가상의 결과야? 나타났을 결과니까. 그러니까 나타났을 결과라는 말을 뭐로 바꾼 거야? 가상의 결과라는 말로 바꾼 거야. 이 선생님 말 이해돼요? 여기 앉아있는 친구 중에 한 명도 이거 못 잡았을 거야. 엄청 중요한 거야. 이런 식으로 서론이. 계속 갑니다. 가상의 결과를 간직할 수 없으므로 맞죠 여러분? 실제로는 사건을 경험한 표본들로 구성된 무슨 집단? 시행집단의 결과. 시행집단에 동그라미 칠까? 그럼 시행집단은 이제부터 뭐 한 거야? 사건을 경험한 거야.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표본들로 구성된 비교집단. 비교집단 세모 칠까? 결과를 분석해서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 자, 그럼 쌤 보자.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얘들아. 집중해야 돼. 정말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A라는 애가 있어. 자, 그럼 A라는 애가 정책을 펼쳤을 때는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게 알았어. 자, 근데 정책을 펼치지 않으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 몰라? 몰라. 모르니까 대상을 A가 아니라 대상을 몇 개로 늘린 거야? 2개로 늘린 거야. 그럼 B라고 하는 애를 또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럼 B라고 하는 애는 뭐하고? 정책을 안 펼치고. 만약 A라는 애는 뭘 펴? 정책을 펼치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얘는 안 펼치니까 이런 효과가 나오네. 얘는 펼치니까 이런 효과가 나오네. 근데 얘가 더 낫네. 그럼 요만큼의 차이가 바로 뭘까? 효과라는 얘기지. 그래프로 그리면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A라는 애는 요만큼 효과를 봤어. B라는 애는 요렇게 효과를 봤어. 아니 B라는 애는. 그럼 A와 B 사이의 요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효과라고 부른다는 거지. 이제 쌤 말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얘들아? 자, 이렇게 읽어내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독해력이라고 부르는 거야. 쌤 말 이해돼? 그러면 이건 대상이 몇 개였다가 얘들아? 대상이 몇 개였다가? 하나였다가. 하나의 대상으로는 효과를 판단할 수 없다는 거야. 어떤 하나가 사건이 발생하면 하나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상을 몇 개로? 2개로 만든 거야. 그럼 하나는 무슨 집단이고? 시행 집단이고. 하나는 무슨 집단이다? 비교 집단이다. 이제 이해됐어? 그럼 시행 집단의 결과와 무슨 집단? 뭐지? 비교 집단의 결과. 이 두 가지를 모으면 비교해 보면 효과를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시행 집단에서 효과가 100이었어. 근데 비교 집단의 효과가 10이었어. 그럼 효과가 몇이란 얘기야? 90이란 얘기지. 요 얘기를 첫 번째 단락에 써놓은 다음에 이걸 미친 듯이 반복한 거야. 자, 요거까지는 이해돼? 요거까지는? 요거 이해했어? 그럼 이 지문은 끝이야. 이 지문을 이해했는지 묻고 싶은 거야. 근데 선생님 봐봐. 얘들아, 너희들은 데이터가 없지? 그래, 너희들은 정보가 없어. 아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니까지 것들이 18살, 19살인데 알면 얼마나 알겠니? 그러니까 선생님이 두 번째 단락 또 써줄게. 세 번째 단락 또 써줄게. 네 번째 단락 또 써줄게. 이거 보너스야, 보너스. 요것도 읽어봐. 요것도 읽어봐. 요것도 읽어봐. 그러니까 이제 이해됐어, 안 됐어? 안 됐어? 그럼 내년에 다시 와. 이러는 거야, 지금.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 거기까지 읽었어. 자, 계속 갑니다. 따라서
이 집단의 이 작업의 관건은 그 사건 외에는 결과의 차이가 날 이유가 없는 두 집단을 구성하는 일. 맞습니까? 그래야 정확하게 효과를 알 수 있겠죠. 그거 외에는 다 똑같아야 되겠죠. 맞습니까? 가령 봐봐. 이해 안 되지? 또 얘기해 줄게. 어떤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를 평가할 때, 임금은 킹이 아니에요. 월급 얘기하는 거야. 월급에 미친 효과를 평가할 때, 효과를 평가할 때, 효과를 평가할 때, 효과를 평가할 때, 이 효과라는 단어가 미친 듯이 보이지? 근데 쌤 봐봐. 너희들이 읽을 땐 안 보여. 안 보여. 언제 읽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지금 요 얘기하는 거야, 요 얘기. 이해돼? 자, 효과가 뭐라고 해? 효과를 하는데 그 사건이 없었다면 시행 집단 동그라미, 비교 집단 세모에 평균 임금이 같을 수밖에 없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 집단이 똑같은 상태라는 거야. 맞지? 이를 위해서는 두 집단을 표본이 임의로 배정되도록 사건을 설계하는 게 이상적이야. 그러나 별표쳐 하고 싶은 말은 이게 아니었던 거야.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람의 사회 문제를 다룰 때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뭐가 돼? 많대지. 잘했어. 없는 경우가 많다. 밑으로 쫙 돌려봐. 자, 이게 독해력이야, 시우야. 자, 그럼 봐.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이 말을 어떻게 바꿨나 볼까? 오른쪽에 2번 한번 봐볼래? 2번. 1번에 2번.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에도 실험적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맞는 말이야.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글자로 보면 달라 보여. 내용은 똑같은 거야. 자, 쌤 봐. 우리 반에는 안경 낀 남자가 있다. 이 말은 우리 반에는 안경 낀 남자가 없다야. 이해돼? 우리 반에는 안경 낀 남자가 있다. 이 말은 우리 반에는 안경을 안 낀 남자도 있다는 얘기라고. 다시 우리 반에는 안경 낀 남자가 있다. 이 말은 안경을 안 낀 남자도 뭐하다는 얘기라고? 있다는 얘기라고. 무슨 말인지 얘가? 그럼 그 문장 첫 번째 문장 다시 봐봐. 이게 독해력이야. 첫 번째 문장 다시 봐. 마지막 문장.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땐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는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오른쪽에 2번 선택지를 그렇게 바꾸는 거야. 쌤 말 이해돼요, 여러분? 자, 그럼 요 2번 선택지를 보고 여러분이 뭐가 느껴져? 쌤 봐봐. 이게 느껴져야 돼. 아, 왼쪽에 있는 문장과 오른쪽에 있는 문장을 비교해서 문제를 푸는 애를 원하는 게 아니군요. 이 문장 자체가 무슨 말인지를 이해했는지를 물어보는 거군요. 요게 핵심이라는 거야. 쌤 말 이해됐어? 자, 그럼 정리됐으니까 다시 한 번만. 자, 그럼 결과적으로 사람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그지? 사람이라고 하는 것 또는 뭐지? 사회 문제라고 하는 건 쌤 봐봐. 이렇게 두 가지를 할 수 있대 없대? 없는 경우가 많대지. 왜 그럴까? 사람은 얘들아 똑같이 시작할 수가 없잖아. 솔직히 아무리 여기 사람들이 다 있어도 여기 다 똑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조금씩이라도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똑같은 출발점을 가질 수 있어 없어? 없다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자, 그럼 그 다음 단락 이제부터는 시작이야. 계속 같은 말이야. 이제 봐. 이중자문법은 시행집단 동글뱅이에서 일어난 변화에서 비교집단 세모에서 일어난 변화를 뺀 값이 사건의 효과라고 평가하는 방법이다. 당연하죠. 이는 사건이 없었더라도 비교집단 세모에서 일어난 변화와 같은 크기의 변화가 시행집단에서도 일어났을 것이라는 평행 추세 가정의 근거에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 거야. 그럼 얘들아 평행 추세가 뭐야? 예성아, 평행 추세가 뭐야? 자, 봐. 이 말이야. 들어봐. 이렇게 해석했나 봐. 내가 A라는 시행 집단이거든. 자, 그런데 만약 내가 A라는 시행 집단에서 이런 효과가 나왔는데 만약에 이 A를 그러니까 이걸 시행하지 않았다면 누구처럼 됐을 것이다. B와 같았을 것이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 평행 추세라고 한다고. 그럼 얘들아 출발점이 뭐하다는 얘기야? 똑같다는 얘기잖아. 이거 외에는 다를 게 없다 이 말이잖아. 이럴 때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불러? 평행 추세라고 부른다. 이것을 근거의 효과를 평가한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자, 이제 그 문장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해. 이 가정이 충족되면 사건 전의 상태가 평균적으로 같도록 두 집단을 뭐하지 않아도 돼? 구성하지 않아도 되죠. 왜냐하면 자, 쌤 보자. A가 아니라면 B와 같았을 테니까 굳이 평균 맞출 필요가 없죠. 똑같은데 뭐. 이해됩니까? 자, 계속 갑니다. 이중자문법은 1854년 스노우가 눈이 만들었대요. 스노우.
미안해요. 그 S 그거 있잖아. 스노우. 스노우가 처음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웃자고 한 소리인데 필기하고 그러면 안 돼. 그는 두 수도회사로부터 물을 공급받던 런던의 독일 지역 주민들을 주목했다. 계속 같은 말 반복하는 거야. 같은 수원. 수원은 얘들아 영통, 수원, 뭐 분당 그 수원이 아니고 그 물을 받는 걸 수원이라고 하는 거야. 물 받는 거. 그래. 아유 우리 현영이가 웃어줘서 고마워. 이해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지? 깜짝 놀란 게 아니지? 오 씨발 난 진짜 수원인 줄 알았는데 뭐 경기도 수원 큰일 나요. 수원을 사용하던 두 회사 중 한 회사만 수원을 바꿨는데 주민들은 자신의 수원을 몰랐어요. 무슨 물을 먹는지 모르는 거야. 이게 똥물인지 된장물인지 몰랐던 거야. 수원이 바뀐 주민과 바뀌지 않은 주민의 수원 교체 전후에 콜레라로 인한 사망률의 변화를 비교함으로써 콜레라가 공기가 아닌 물을 통해 전염된다는 결론을 내린 거야. 그럼 여러분 뭐 한 거죠? 물 딱 바꿨더니 물 바꾼 애들이 콜레라로 더 많이 죽거나 콜레라로 더 덜 죽거나 둘 중에 하나였겠지. 그럼 이건 결과적으로 뭐 때문에 일어난 거야? 물 때문에 일어난 거구나 라는 걸 알았다는 거지. 맞니 얘들아? 그럼 하나는 수원을 바꾼 거야 안 바꾼 거야? 바꾼 거고 하나는 수원을 뭐 한 거죠? 안 바꾼 거죠. 그래서 두 가지의 효과를 비교해 보니까 물 때문에 콜레라로 많이 죽었구나 또는 적게 죽었구나 이걸 알 수 있었다는 거지. 그럼 콜레라의 원인이 얘들아 공기가 아닌 뭐래? 물이래지. 여기서 질문 쌤 봐. 공기가 아닌 물이라고? 물이지. 쌤 봐봐. 그냥 물이라고 쓰면 되지. 콜레라의 원인은 물이었다 이러면 되지. 근데 왜 공기를 썼을까? A는 B가 아니라 C다는 선택지에 내려고 쓰는 거다.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다고 해 제발. 배웠지? 배웠니? 배웠어? 그래서 1번에 5번이 나온 거야. 1번에 5번이 나온 거야. 우리 현영이가 이해했대. 그만해라 이 새끼야. 알았어 그만할게.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계속 갑니다. 경제학에서는 그럼 얘들아 여기까지가 얘들아 뭐 설명해 주려고 칠판 봐. 시행집단하고 무슨 집단? 비교집단 비교해. 그래가지고 얘하고 얘 차이가 뭐야? 효과야. 그러려면 얘들아 얘하고 상태가 똑같은 상태여야 돼. 그래야 비교가 돼. 뭐 이런 얘기 계속 한 거지. 계속 같은 말 반복 맞아 안 맞아? 맞다고 해줘 제발. 맞지? 그러더니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어? 경제학에서는 1910년 최저임금제 도입 효과를 파악하는데 이 방법을 처음 이용했다. 이렇게 나오지. 얘들 여태까지 무슨 얘기하다가 물 얘기하다가 갑자기 무슨 얘기로 확 바꿔? 최저임금제 얘기로 바꾸지. 왜 냈을까? 왜 썼을까? 생뚱맞지? 이래서 3번 문제에 최저임금제가 나온 거야. 그러면 출제자는 이 지문 쓸 때 어떻게 쓴 거야? 얘들아 내가 수원으로 예를 들어 설명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부족할 것 같아서 최저임금제를 한 번 더 얘기해주고 싶거든. 그런데 그것조차도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쓴 거거든. 근데 그걸 지문에 써버리면 너희들이 짜증낼 것 같아서 지문이 너무 길어지거든. 그래서 보기에다 쓸게. 아다 듣어요. 아다 듣어요. 못 아다 듣어요. 아다 듣어요? 아다 듣는다고 해봐요. 아다 듣어요? 그럼 물어보자. 쌤 봐봐.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만 있어? 쌤 봐. 여러분의 머릿속에 뭐만 있어?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을 비교해서 효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지. 맞니 얘들아? 이것만 지금 있는 거야.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뒤로 넘겨 3번 문제를 봐봐. 3번 문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보여주려고 그래. 자 갑니다. 보기 한번 봐봐. 아래의 표는 X국의 P주와 그로 인접한 Q주에 위치한 식당들을 1992년 1월 초와 12월 말에 조사한 결과입니다. 어쩌라고? P주는 4월에 최저임금 시간을 4달러에서 5달러로 올렸습니다. 시행집단. 시행집단.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Q주는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비교집단. 맞아요 여러분. B주의 저임금 식당들은 최저임금 인상 전에 시간당 4달러의 임금을 지급했고 최저임금 인상 후에 임금이 상승했죠. 호호호호호호호. 시행집단. B주의 고임금 식당들은 최저임금 인상 전에 이미 시간당 5달러에서 더 높은 임금을 지급했고 최저임금 인상 후에 임금은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집단? 비교집단. 맞습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 B주의 저임금 식당은 시행집단, B주의 고임금 식당은 비교집단이군요.
이거는 구분할 수 있겠니? 라고 묻는 거야 지금.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때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임금 상승이 고용에 미친 효과라 효과과 그걸 평가하고자 한다. 응? 응? 자 그럼 물어봅시다. 저임금 P만 무슨 집단? 시행 집단. 고임금 P하고 Q는 뭐? 비교 집단.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럼 이 상태에서 4번 한번 봐봐. 비교 집단의 변화를 P의 고임금 식당들의 1년의 변화로 파악하는 경우보다 시행 집단 1년간의 변화로 파악한 경우에 더 신뢰할 만한 평가를 보장할 수가 없죠. 맞습니까? 왜 보장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비교 집단의 변화죠. 맞습니까 여러분? 비교 집단의 변화를 P주 고임금 집단의 변화와 맞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행 집단의 변화를 파악하는 경우에 신뢰할 만한 평가를 뭐 할 수 없다? 보장할 수 없다. 왜죠 여러분? 거기 시행 집단은 여러분 비교 집단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비교 집단의 변화를 보는 겁니까? 시행 집단의 변화를 보는 겁니까? 시행 집단의 변화를 보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그럼 쌤 보자. 잠깐만 여기 좀 봐줘봐. 칠판 메시지가 이거 하나라는 걸 좀 머릿속에 염두에 뒀으면 하는 거야. 여기 좀 봐. 잠깐 생각해야 돼. 자 봐. P라고 한단다. A라고 하는 시행 집단과 B라고 하는 비교 집단의 두 가지의 비교를 통해 그것의 차이에 뭘 따지는 거다? 효과를 따지는 거다. 정리됐지? 얘들아 정보량 많어 적어? 적지. 적은 건 인정해? 적지. 근데 니네 적었어 많았어? 많았지. 졸라 많았지. 왜 졸라 많았지? 같은 말이 반복되는 걸 모르니까. 그거 왜 몰랐지? 서론을 대충 읽었으니까. 윤채 맞았다고 고개 끄덕여 준 거야? 아니면 잠깐 하와이 갔다 온 거야? 윤채 오늘 이제 거기 이제 윤채 자리야. 알았지? 거기다 이름 써놓게 책상에다. 거기 앉으면 딱 좋다. 좋은 것도 딱 보이고.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그다음 봐봐. 계속 같은 말이야. 지문 갑니다. 평행추세 과정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 그럼 얘들아 평행추세 과정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건 A라고 하는 시행 집단이 맞지 얘들아? 시행이 안 되면 B처럼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지. 이런 경우에 이중차법을 적용하면 사건의 효과가 잘못 평가하게 된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너무 당연하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의 고용주가 증가 효과를 평가할 때 그러면 교육 프로그램을 해. 근데 그 고용주가 효과를 평가하고 싶어. 맞지 얘들아? 자 그럼 정책은 뭐야? 교육 프로그램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효과를 평가하는데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그럼 얘들아 이게 무슨 집단? 시행 집단이죠. 그럼 일자리가 엄청나게 줄어드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한테 무슨 프로그램을?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을 하는 거야. 비교 집단에 비해 시행 집단에서 더 큰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지.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고용이 급격히 줄어드는 건 얘들아 시행 집단이야? 비교 집단이야? 시행 집단에서 훨씬 더 많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두 가지는 얘들아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니 없니? 될 수가 없죠. 전혀 다른 거잖아.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럼 이 상태로 오른쪽 봐봐. 프로그램이 2번이야. 없었다면 시행 집단에서 일어났을 고용 증가는 비교 집단에서 일어날 고용 증가보다 당연히 뭐였을까요? 작았겠죠. 왜냐하면 뭐죠 여러분?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산업에 종사하는 게 어디니까? 시행 집단이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뭐한다? 고용률이 적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기억의 이중차분법을 적용해 평가한 프로그램의 교용 증가 효과는 평행추세 과정이 충족되는 비교 집단을 이용하여 평가한 경우의 효과보다 당연히 뭐 할까요 여러분? 적었겠죠. 이해됩니까 여러분? 작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이 된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읽고 나서 자 쌤 봐봐. 여기까지 읽고 나서 머릿속에 저장돼야 되는 정보만 기억해보자. 자 쌤 보자. 자 정책이라는 건 왜 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보려고. 그치? 그럼 효과가 있으면 정책을 피는 거야. 그치? 자, 그럼 이 효과를 따지기 위해서는 정책을 펴봐야 되잖아. 그치? 그럼 그 정책을 피는데 정책을 피는 순간에 정책을 안 폈을 때는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가정이니까 그건. 맞아?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정책을 피는 집단과 정책을 피지 않은 집단하고 비교를 해보자. 근데 가급적이면 이 두 집단이 정책 이외에는 조건이 뭐 해야 돼? 같은 것이 좋겠다. 맞습니까? 근데 그런 건 거의 불가능하다. 맞나요? 안 맞나요? 그죠? 자, 근데 어찌됐건 했어. 했는데 요만큼의 차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자? 효과라고 부르자. 이 얘기 읽은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 1번 문제 한번 점검해 봅시다. 1번 갑니다. 실험적 방법에서는 끊어.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평균 임금의 사건 전후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시행 집단과 무슨 집단? 비교 집단의 효과를 평가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평균 임금 사건의 전후 변화를 어떤 사건의 임금에 미친 효과라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효과는 어떻게 평가하는 거죠?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효과를 비교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게 틀렸던 거예요. 2번 아까 지웠으니까 3번 좀 봐볼까? 평행 추세 과정에서는 특정 사건 이외에는 두 집단의 변화에 차이가 날 이유가 없다고 전제한다. 그래야 평행 추세가 맞는 말이 되겠죠. 4번 스노우의 연구에서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콜레라 사망률은 사건 후뿐만 아니라 사건 전에도 차이가 있었을 수 있죠. 그죠? 똑같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 5번도 아까 지웠던 거고요. 2번 풀었고요. 뒤에 것도 풀었으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4번 문제는 그냥 한국인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2번이 답이야. 틀린 친구들은 나는 외국인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실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럼 쌤 보자. 쌤 보자. 내가 첫 번째로 뭘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쌤 보자. 정보의 양이 아니고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능력이다. 그럼 정보 활용 능력을 기르려면 글 자체를 뭐 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럼 글을 이해하려면 어디를 제발 잡아달라? 서론을 좀 잡아주세요. 서론을 잡으면 정보는 자연스럽게 이해된다. 왜? 그 정보가 뭐 되니까? 반복되니까.